지난 영상에서는 배드배치 시리즈의 8화에서 10화까지의 줄거리와 제 개인적인 감상을 다뤘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각 에피소드별 재미있는 이야기와 설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화입니다. 제국은 배드배치 분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타킨 제독의 신임을 받는 램파르트 중장 또한 배드배치 대원들이 행성 브라카에서 목격되었다는 크로스웨어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처리하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예로부터 클론 코만도 대원들은 다양한 무기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번 화에서 레커가 세열폭탄 해체법을 오메가에게 알려주는 장면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양자 어뢰가 등장합니다. 양자 어뢰는 새로운 희망에서 루크 스카이워커가 죽음의 별을 파괴할 때 사용한 무기로 배드배치 시리즈에 등장하는 모델은 조금 더 크고 뚱뚱하게 생겼습니다. 누급 강습 셔틀이 교전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동안 쇼에 등장하면 맨날 터지기만 했는데 누급은 사실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기체입니다. 원래 LAAT 시리즈 건쉽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디자인되고 개발된 기체이지만 워낙 LAAT 건쉽이 성능이 좋아서 잘 사용되지 못했던 탓이죠. 대신 그 디자인은 제국기의 람다급 왕복선으로 이어집니다. 카미노 정부가 페넥 샨드를 고용했다는 사실이 공개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화에 밝혀집니다. 이전 에피소드들에도 여러 등장한 적이 있지만 게임 리퍼블릭 코만도의 오마주들이 많이 보입니다. 무전소리, 괴물들의 울음소리, 블라스터 발사음, 거기에 헌터의 헬멧 허드 또한 클래식한 클론 특공대의 그것입니다. T형 바이저도 시야각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헌터 헬멧은 더 좋지 않네요. 베나터급 은하구축함의 포 가판이 등장합니다. 영화 시스의 복수와 클론 전쟁 시리즈의 그레거 에피소드에 포가판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베나터급이 사용하는 이 국지방어용 포대는 반중력 장치를 부착시켜 AV-7 대차량포라는 이름으로 지상전에도 사용됩니다. 전함급 이온 엔진에 지져지면서 크로스웨어가 크게 다칩니다. 아나킨이랑 쌍으로 바삭바삭해졌네요. 캐드베인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아주 기깔나게 말이죠. 베인의 보좌 드로이드는 토도라는 이름인데요. 캐드베인은 임팩트가 커서 그렇지 클론전쟁 시리즈에서도 10개 에피소드에서만 등장한 단역입니다. 원래 클론전쟁 시리즈의 아이코닉한 현상금 사냥꾼 더찌를 쇼에 넣으려던 제작진이 제작비 문제로 더찌를 완전히 3D화하지 못해서 캐드베인이라는 신캐릭터를 만든 역사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액션씬 좀 잠깐 보고 갈까요? 꼭 원본으로 보세요. 뽕이 엄청납니다. 다음은 9화입니다. 베인의 우주선인 저스티파이어호가 등장합니다. 삭제된 클론 전쟁 시리즈에 등장할 예정이었지만 약간의 디자인 리터치를 거쳐서 배드배치 시리즈에 데뷔했습니다. 베인의 머리가 다친 묘사가 있습니다. 리뷰 영상에서도 다뤘듯 본래 클론 전쟁 시리즈가 취소되기 이전에 보바펫과 캐드베인의 결투씬이 묘사될 예정이었는데요. 결투 도중 보바펫은 헬멧에 큰 상처를 입고 베인은 머리에 중상을 입습니다. 캐드베인 또한 카미노 정부가 고용했다는 내막이 공개됩니다. 페넥 샨드가 이를 처리하는 데에 오래 걸리자 카미노 정부는 베인까지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카미노인 타웅웨가 등장하는데요. 타웅웨는 클론의 습격에 처음 등장하여 오비완 케노비를 펫 부자에게 소개시켜준 그 카미노인입니다. 리도 행성계의 행성 보라비오가 등장합니다. 바다 위에 세워진 카미노의 다른 도시들과 달리 보라비오에는 공중에 떠있는 카미노 정착지가 보이는데요. 모종의 이유로 버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미노 정부가 오메가를 어떻게 할 속셈인지 밝혀집니다. 지하의 실험시설에서 필요한 재료를 추출하고 죽일 속셈입니다. 지하의 클론 실험시설이라고 하니 포스 언리시드 시리즈의 스타킬러 이야기가 생각나는군요. 오메가의 비밀 중 하나가 공개됩니다. 테크는 오메가에게 현상금 사냥꾼이 둘이나 꼬이자 다시 한번 오메가의 DNA를 분석해보는데요. 그 결과 오메가 또한 장고펫의 성장 가속화되지 않은 클론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런 클론은 세상에 딱 둘 존재하는데 코드네임 알파는 당연히 보바펫을 의미합니다.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둘 다 장고의 순수 복제품이라는 소린데 장고가 오메가까지 요구하진 않았기 때문에 날라세 박사가 몰래 하나 더 복제해 두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보바와 나이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만일 나이가 같다면 오메가가 배드배치 분대원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행성 보라비오의 클론 시설에 인간, 설루스트인, 카미노인 등 여러 실험체들이 보입니다. 아직 카미노인들이 클론 장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기 전에 초기 시설로 사용한 곳임을 암시합니다. 페넥 샨드의 고용 내용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날라세 박사가 직접 샨드를 고용했는데요. 겉으로는 오메가를 탈취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그 내면에는 오메가의 목숨을 지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날라세는 오메가가 무사히 살아남기만 하면 좋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데요. 카미노인들 자체가 타 종족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과 그들을 열등한 존재로 보는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정이나 애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반려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하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행성 렉서스가 등장합니다. 렉서스 세큐더스라는 풀네임을 지닌 이곳은 독립성계연합의 수도성 역할을 하는 행성으로 단풍나무들이 절경인 곳입니다. 동명의 행성계에 포함되어 있어 헷갈리긴 하지만 클론 전쟁이나 포스 언리시드에 등장했던 쓰레기 처리 행성 렉서스 프라임과는 다른 곳입니다. 공화국의 후신인 은하제국 측 브라그 대위가 분리파를 정중히 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곧바로 통금 규칙 등을 가하겠다며 압박을 넣습니다. 아비싱 의원이 여기에 반발하자 곧바로 구금되는데요. 이런 예시와 마찬가지로 제국은 전 분리파 행성들에 약하게는 통금이나 세금 인상에서 강하게는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인 제재를 가합니다. 이것과는 맥락이 조금 다르지만 로그원에 등장한 카시안 안도르 역시 과거에 분리파 출신이었다가 반군 자유투사로 변한 케이스입니다. 제국 측 신캐릭터인 브라그 대위는 전에 본 적 없는 새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아비싱 의원의 부관 드로이드 모델은 RA7 전령 드로이드입니다. 새로운 희망, 로그원, 한솔로, 클론전쟁 극장판, 레벨즈 시리즈에 등장하는 등 자주 등장하는 모델이지만 애니 시리즈에 등장한 모델 중에서는 디테일이 가히 최강입니다. 레벨즈에 등장하는 AP5도 이 모델입니다. 대자릭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희망에 등장하여 지금까지 사랑받는 스타워즈 속 홀로 게임입니다. 색이 빠진 ATT 워커가 등장합니다. 모델 자체가 훨씬 디테일해졌고 장갑이 울퉁불퉁해지고 라이트에 경문에 심지어 연료와 장갑이 녹아내리는 디테일도 있습니다. ATT 워커 디테일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워커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특징들이 도드라집니다. 특히 측면 해치의 경우에는 크로스 섹션 상으로는 묘사된 적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영상화되어 묘사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스 드라이버 4의 곡사도 잘 표현되는데요. 스타워즈에는 매스 드라이버 4처럼 레이저처럼 보이지만 레이저가 아닌 무기들이 많습니다. 내일 또 싸우려면 살아야 한다는 말은 움바라 전투에서 희생한 하드 케이스가 했던 말입니다. 이걸 에코가 자신의 입으로 다시 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스타워즈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